10월의 선선한 바람이 창문 사이로 살며시 들어오는 일요일 오후였다. 박정수 72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 글자 하나하나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은 아들 민호의 결혼 2주년을 기념해 양가 부모님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민호가 방에서 나오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응, 괜찮다.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마지막 손질하고 계세요. 아, 그런데 아버지.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오늘 처음 뵙는 장모님이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되게 다정하신 분이에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긴장. 그렇다면 긴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이유를 아들이 알리는 만무했다. 그래, 알겠다. 1시간 후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다. 이미 며느리 수진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다. 정수는 아내 영희와 함께 예약된 룸으로 들어섰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일어나 인사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김미영 68세. 정수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분명 그녀였다. 50년 전 그 소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눈매만은 여전했다. 살짝 처진 눈꼬리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눈빛.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정수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다. 아, 안녕하세요. 미영이 겨우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수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평소 당당했던 그가 이렇게 어색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뭐? 엄마,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어머니의 얼굴색을 살피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아,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미영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민호도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눈치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앉자. 정수가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영희는 계속 남편의 표정을 살폈고 수진이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긴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소 사교적이고 밝았던 어머니가 오늘은 말수도 적고 자꾸 손을 떨고 있었다. 장모님, 이 나물무침 정말 맛있네요. 혹시 레시피를? 영희가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미영은 젓가락질만 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 이런 자리에서는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미영을 힐끗 쳐다보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참, 장모님은 어디서 사세요? 민호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물었다. 압구정동이에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그럼 저희 집이랑 가깝네요. 저희는 청담동이거든요. 정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니. 50년 동안 서로 모르고 지냈지만 사실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렇구나. 정수가 겨우 말을 꺼냈다. 혹시 전에 뵌 적이 있나요?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다. 왜 둘 다 처음 보는 사이 같지 않으신 것 같은데. 미영과 정수가 동시에 시선을 교차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아니야, 처음이야. 미영이 재빨리 대답했다. 맞다, 처음 뵙는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영희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민호와 수진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영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잠깐 후 정수도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자리를 벗어났다. 식당 뒤뜰 정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5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며느리의 어머니로. 정말 우연이네요. 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천천히 돌아봤다. 그러게 말이야. 정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가을 저녁의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백발 사이로 그때 그 시절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우리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 정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다. 식당으로 돌아온 정수와 미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그들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다. 그럼 이제 슬슬 일어날까요? 영희가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다. 네, 좋아요. 수진이가 대답하며 어머니를 살펴봤다. 미영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식당 입구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어색함은 계속되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다음에 또 뵙죠. 연락드릴게요 같은 인사말이 오가는 법인데 오늘은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수가 억지로 인사말을 건넸다. 네, 안녕히 가세요. 미영도 고개만 살짝 숙였다. 두 가족이 각각 차에 오른 후에도 침묵이 계속되었다. 민호의 차 안에서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응, 뭐가?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 말이야.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어색하셨을까? 민호도 그 점이 궁금했다. 평소 아버지는 누구와도 금세 친해지는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다. 글쎄, 나이 많으시니까 처음 뵙는 분 앞에서 부담스러우셨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 뭔가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고. 한편 정수의 차 안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여보, 오늘 왜 그러셨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장모님 보시고 왜 그렇게 굳으셨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 정수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전방을 응시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더라. 영희는 남편의 대답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집 모두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수진이네 집에서는 미영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방문을 두드렸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뭔가 이상하셨어요. 시댁 어른들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긴장했나 봐. 수진이는 어머니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다. 평소 어머니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특히 시아버지와 마주쳤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정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다. 오늘 장모님 만나시고 좀 이상하셨는데. 정수의 젓가락질이 멈춰졌다. 이상했다고? 네, 평소 아버지답지 않게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혹시 장모님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그런 게 아니다. 정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영희는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오늘 같은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영희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5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 미영과 함께 한강에서 데이트했던 날들, 둘이 함께 꿈꿨던 미래, 그리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두 집의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고 미영은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수진이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우울해하는 모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본 적이 없었다. 엄마,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아니야, 집에 있을게. 그럼 친구분들이랑 만나시는 건 어때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분명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시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아, 수진아. 무슨 일이니?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날까?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인데? 영희가 물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시아버님을 처음 뵙는 게 맞나요?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일주일째 이상하세요. 시아버님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변하시고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영희도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이 장모를 만난 후부터 계속 이상했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님도 좀 그러시긴 해. 정말요? 어떻게요? 평소와 다르게 말수가 줄으시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세요. 그리고 영희가 잠시 망설였다. 장모님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각자의 의심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혹시 두 분이 예전에 아는 사이였을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수진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외출하셨어. 어디 가시는지도 안 말씀하시고. 수진이는 문자를 보고 영희에게 보여줬다. 어머님, 혹시 시아버님이 어디 가실 만한 곳이 있나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평소에는 집에만 계시는데. 그런데 그때 카페 창밖으로 정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건너편 공원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저기, 시아버님이세요.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다. 영희도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아버님이네. 여기가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 두 사람은 급하게 카페를 나와 정수를 따라갔다. 정수는 공원을 지나 한적한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다가왔다. 미영이었다. 수진이와 영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문이 막혔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같은 벤치에 앉았다. 어머님.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해.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나무 뒤에 숨어 정수와 미영의 대화를 지켜봤다.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이 처음 만나는 사이 같지 않았다. 벤치에서 정수와 미영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녔다. 우연히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연이 아니에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여기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정수가 놀라며 미영을 쳐다봤다. 어떻게? 50년 전에도 당신은 마음이 복잡할 때 이런 곳에 와서 혼자 앉아있곤 했잖아요. 정수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미영이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미영아, 왜요? 우리 이러면 안 돼. 뭐가 안 되는데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그리고 가족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상처요?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는 생각 안 해요? 그건 50년 전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낼 줄은 몰랐어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5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도져오는 느낌이었다. 미영아,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 싸워보지도 않고.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50년 전 그의 부모는 미영과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다. 미영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였다. 정수는 부모의 반대에 굴복했고 미영과 헤어져야 했다. 미안해. 정수가 겨우 말을 꺼냈다. 미안하다고요? 미영이 쓴웃음을 지었다. 50년 만에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나보다 당신 집안이 더 중요했던 거죠.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누구랑 결혼했어요? 미영이 물었다. 영희하고. 8년 후에. 8년이나 기다렸네요. 그럼 그동안 나를 그리워하기라도 했나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 8년 동안 미영을 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당신은 언제 결혼했어?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5년 후에요. 수진이 아버지하고. 행복했어? 미영이 잠시 침묵했다. 행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간격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때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미영이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 왜요?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봐. 그리고 영희도. 미영은 정수의 말에 화가 났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정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 여전하네요. 당신은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50년 전에도 당신 부모님이 더 중요했고 지금은 가족들이 더 중요하고. 미영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미영아, 잠깐. 됐어요. 나도 50년 전에 당신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으니까. 미영이 돌아서서 걸어가려는 순간 정수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미영아. 놓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때 나무 뒤에 숨어있던 수진이와 영희가 그 모습을 목격했다. 정수가 미영의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 미영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수진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인사 정도가 아니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님.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쉿. 영희가 수진이를 제지했다. 두 사람은 계속 지켜봤다. 정수와 미영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다. 수진이와 영희는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나무 뒤에서 나왔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희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두 분은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그것도 상당히 가까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표정, 장모의 눈물, 그리고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물었다. 영희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 일단 좀 더 지켜보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특히 수진이는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예전 연인 사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후에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던 모습,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절절한 분위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진이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갔다.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들어와. 미영은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수진이가 들어오자 급하게 사진첩을 덮으려 했지만 늦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사진첩 한 모서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삐져나온 것을 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미영과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가 함께 찍혀 있었다.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50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딸에게 들킬 줄은 몰랐다. 수진아. 엄마, 정말 시아버님이랑 그런 사이였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딸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언제부터예요? 수진이가 물었다. 대학교 때. 얼마나 오래요? 1년 반 정도. 수진이는 주저앉았다.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연인 사이였다니. 그것도 1년 반이나. 왜 헤어지셨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5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수 부모의 반대, 집안의 차이, 그리고 결국 굴복한 정수의 선택. 그래서 당신 아버지랑 결혼했어. 미영이 마지막에 덧붙였다. 수진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는 아버지만을 사랑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자신만 키워준 헌신적인 여성이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시아버지라는 첫사랑이 있었다니. 엄마,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수진이 아버지와 결혼할 때도 정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좋은 남편이었고 수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를 사랑했어. 하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데. 그런데 엄마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시아버님을 잊지 못해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미영은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부인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제 와서 시아버님이랑 다시 만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오늘 공원에서 만난 건 뭐예요? 미영이 깜짝 놀랐다. 내가 봤니? 네, 봤어요. 시어머님이랑 같이. 엄마가 우시는 것도 봤고 시아버님이 엄마 손잡는 것도 봤어요. 미영은 창백해졌다. 영희도 알고 있다는 말인가? 영희 씨도 알아. 당연히 알죠.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손잡고 있는 걸 봤는데. 수진이는 더 이상 어머니와 이야기하기 싫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미영이 뒤에서 불렀다. 수진아, 제발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엄마, 나 이제 시댁에 어떤 얼굴로 가요? 시어머님한테 어떻게 인사해요? 수진이는 문을 쾅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왜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야? 집에 와봐. 지금 당장. 왜? 무슨 일인데?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그냥 와줘. 민호는 아내의 절박한 목소리에 놀랐다. 알겠어. 지금 갈게. 30분 후, 민호가 급하게 집에 도착했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고, 미영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아내를 안으며 물었다. 수진이는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과거, 공원에서 목격한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인정한 사실들. 민호는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아버지랑 어머님이 연인 사이였다고? 50년 전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 너무 충격이야. 민호도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웠다. 아버지의 전 여자친구와 자신이 결혼했다니. 그것도 모르고 2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다니.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당연히 알았겠지. 어머니 보자마자 그렇게 당황하셨잖아. 민호는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알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 아버지한테 따지러 갈 거야. 지금. 응.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수진이도 그 마음을 이해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다. 나도 같이 갈게. 어머님은? 지금은 얘기하기 싫어. 두 사람은 급하게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민호는 참을 수 없었다. 시댁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영희가 나왔다. 그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았다. 민호야, 수진아. 이 시간에 왜?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응, 서재에 계셔. 그런데 무슨 일이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향했다. 정수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 정수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민호야. 이 시간에 왜? 아버지, 장모님이랑 어떤 사이예요? 정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뭔 소리니? 오늘 공원에서 만나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다 들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5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폭로된 것이다. 민호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장모님 딸이랑 결혼하는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너희가 이미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바보예요?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민호가 격하게 말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영희도 서재에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다. 오후에 목격한 장면에 대한 해답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여보, 정말 장모님이랑 그런 사이였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50년 전 일이야. 50년 전이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나요? 영희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났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시고 가족 모두가 정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정수는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예요? 실수예요? 그런 게 아니야. 너희 결혼은 아버지 전 여자친구 딸이랑 결혼한 아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분노와 실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만 깊어졌다. 그 사건 이후 두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수진이는 어머니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민호도 아버지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되어갔다. 수진이는 매일 회사에서 돌아와도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수진아, 밥 먹어라.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이는 대답 없이 밥그릇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미영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수진이는 아예 집에 오지 않기 시작했다. 친구 집에서 자거나 회사 근처 모텔에서 밤을 보냈다. 미영은 딸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수진아, 엄마야. 집에 와. 제발.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민호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민호는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호야,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해봐라. 영희가 아들을 붙잡고 말했다. 싫어요. 더 이상 아버지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민호가 비웃었다. 가족이라면 그런 중요한 일을 숨기시면 안 되죠. 영희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신도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컸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정수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말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여보,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지만 영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수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그의 앞에는 빈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여보. 영희가 놀라서 정수를 흔들었다. 정수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영희야. 왜 이렇게 마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는 취한 채로 울기 시작했다. 영희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여보, 괜찮아요. 일어나요. 괜찮지 않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민호도 수진이도. 다 내 잘못이야. 영희는 남편을 침실로 옮기고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정수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숙취로 고생했다. 영희는 해장국을 끓여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뭘? 이 상황을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정리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하세요. 그래도 애들이 받아줄까?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영희의 말에 정수는 용기를 얻었다. 아내가 이렇게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영희야,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했다. 하지만 4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해볼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이해에 감사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나야. 집에 와서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실망시키시면 정말 끝이에요. 알겠다. 고맙다. 1시간 후 민호가 집에 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뭘 말씀하고 싶으신데요? 정수는 거실에서 민호와 마주 앉았다. 영희도 옆에 앉았다.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들어달라.
50년 전 일이지만 너한테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충격이 클 거야.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요? 그때는 젊어서 용기가 없었어. 부모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영이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너희가 가장 소중해.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장모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만나실 거예요? 아니다. 앞으로는 만나지 않을 거야. 가족이 우선이니까. 정말요? 정말이다. 민호야,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너희 결혼을 후회한 적은 없어. 수진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고 너도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 민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아버지 말만 믿고 또 실망하면 어떡해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 민호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라. 장모님과 정말로 연락을 끊으세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알겠다.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였다. 가족 모임 같은 건 당분간 하지 마요. 아직은 어색할 것 같아요. 정수는 아들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가족의 화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미영은 걱정이 되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수진이 어디 있니? 친구 집에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니? 집에 좀 들어오라고 해줘.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민호도 아내가 걱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제가 말해볼게요.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이가 머물고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갔다. 수진아, 나야. 문 열어봐. 왜 왔어? 이야기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수진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어머님이 걱정하고 계셔. 걱정은 무슨. 자기가 한 일이나 반성하시지. 수진아, 어머님도 힘들어하고 계셔. 나도 아버지한테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잖아. 나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 언제까지?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일단 집에는 들어가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어머니랑 마주치기 싫어.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당분간은 서로 시간을 가지시라고. 수진이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친구에게 폐를 끼칠 수도 없었고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이는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다. 미영은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엄마, 아직은 이야기하기 싫어요. 시간 좀 주세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집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다. 모든 가족이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진정한 화해는 아직 멀어 보였다. 한 달 반이 지나자 정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이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와 불신이 남아 있었다. 11월의 쌀쌀한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이자. 왜요? 민호가 물었다. 할 말이 있어. 영희, 너도 수진이네 집에 가서 모시고 와. 영희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녁 7시, 정순의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다. 수진이는 여전히 시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미영도 어색해했다. 정수는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놀라며 말했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50년 전 일이지만 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어.
미영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내 손으로 보낸 것. 미영이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나는 겁쟁이였어. 부모님 뜻을 거스를 용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미영이가 상처받는 걸 알면서도 헤어지자고 했지.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하지만 그건 50년 전 일이야. 지금은 다르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야. 정수는 영희를 바라봤다. 영희야, 40년 넘게 고생만 시켰구나. 나 같은 남자 만나서. 하지만 너는 정말 훌륭한 아내였어. 민호도 잘 키워주고, 나도 잘 챙겨주고. 미안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어서 정수는 민호를 봤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나 다름없지. 그렇게 중요한 걸 숨기고. 하지만 너희 결혼을 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민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마지막으로 정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수진아, 내가 가장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그런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되고. 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야. 너는 그냥 민호가 사랑해서, 우리가 사랑해서 가족이 된 거야.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수가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아, 너한테는 50년 늦은 사과야. 그때 용기 없이 널 보낸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나도 미안해요, 정수 씨.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원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진이한테까지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영이 딸을 바라봤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너에게도 최고의 아버지였어. 내가 다른 사람을 잊지 못했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거짓은 아니었어. 수진이가 훌쩍거리며 말했다. 엄마,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럼, 많이 사랑했지. 다만, 완전히 잊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건 과거고 너희가 더 소중해. 정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미영 씨와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어. 가족 모임이 있어도 예의상 인사만 하고 개인적인 대화는 하지 않겠어.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사돈지간일 뿐이에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실망했나 봐요. 하지만 4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영희야. 민호도 말했다. 아버지, 저도 너무 화만 냈네요. 물론 실망은 했지만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고맙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영이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고마워. 엄마가 더 조심할게. 정수는 가족들의 반응에 안도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화해의 시작은 된 것 같았다. 앞으로는 절대 너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도 들렸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났다. 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일요일, 정수는 영희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여보, 김치 떨어져 가는데 담글까요? 영희가 물었다.
그래, 좋지. 수진이도 좋아하니까. 요즘 정수와 영희는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50년 묵은 비밀이 폭로된 후 오히려 부부 사이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져서인지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민호가 어제 전화해서 수진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실제로 수진이는 지난 몇 달 동안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정수와 영희는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후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함께 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라. 그런데 어머님도 함께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지난 3개월 동안 미영과는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예의상 인사만 하고 대화는 피했다. 그래도 될까? 네, 수진이가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김치 담그는 걸 배우고 싶어 하세요. 영희가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괜찮아요. 다 같이 김치나 담그면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라고 해. 저녁 6시, 세 사람이 함께 도착했다. 수진이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고 미영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치 담그는 거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럼 다 같이 해요. 수진이도 배워야죠? 네, 좋아요. 주방에서 5사람이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머님, 고춧가루는 이 정도면 될까요? 수진이가 물었다. 조금 더 넣어. 우리 민호가 매운 거 좋아하니까.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민호 오빠는 어릴 때부터 매운 걸 잘 먹었어요. 그래. 수진이는 어때? 저는 보통이에요. 너무 맵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수진이는 어릴 때 매운 거 전혀 못 먹었는데 많이 늘었네. 정수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오히려 좋았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그냥 사돈지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5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김치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다. 며칠 있다가 맛보자.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뭘?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어른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정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가 화낼만 했어. 수진이도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엄마와 아버님이 그런 사이였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 미영이 딸을 바라봤다. 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도 이해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수진아. 영희도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4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덕분에 민호와 수진이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연인 것 같아요. 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영희야. 그리고 어머님. 영희가 미영을 바라봤다. 앞으로도 자주 뵈어요. 김치도 같이 담그고 수진이 얘기도 하고. 그럴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수도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 씨,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지내요. 우리는 사돈이니까.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수 씨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어색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50년 전의 아픈 기억도 지난 몇 달간의 갈등도
이제는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다음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만날까요? 미영이 제안했다. 좋아요. 수진이가 밝게 대답했다. 민호도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 같네요. 정수는 가족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아,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다. 저희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영희가 궁금해했다. 수진이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수줍게 말했다. 임신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말? 미영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축하한다. 정수도 기뻐하며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영희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했어요. 8주 됐어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하는데. 당연히 조심해야지. 미영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정수는 손자 또는 손녀가 생긴다는 소식에 마음이 벅찼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이 순간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정수가 감회 깊게 말했다. 네, 아버님. 수진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예전과 달리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5사람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김치찌개와 갓 담근 김치, 그리고 영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정수가 말했다. 수진이가 끓였어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요?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늘었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미영도 딸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 아기 생각해서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엄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세 여자가 함께 주방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정수와 민호는 거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 아기 방은 어떻게 꾸밀까요? 그거야 수진이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는 도와주기만 하면 돼. 네, 그런데. 아버지. 응.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정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다. 내가 화낼만 했어. 아버지가 먼저 실수했으니까. 하지만 가족인데.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민호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만 생각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았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미영과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갔다. 정수는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미영이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영희가 수진이에게 말했다. 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차가 떠나간 후 정수와 영희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 정말 좋았네요. 영희가 말했다. 그러게.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손자 생각하니까 어때요? 정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기대돼. 오랜만에 집에 아기 웃음소리가 날 것 같으니까. 네, 저도 기대돼요. 수진이가 몸조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어요. 물론이지. 우리 며느리인데.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도 몇 달간 지속되었던 가족 갈등도 모두 정리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이 가족에 찾아올 예정이었다. 며칠 후 정수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손자 소식을 알렸다. 정말 축하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네요. 첫 손자인가요? 네, 첫 손자예요. 아니, 손녀일 수도 있고. 정수는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새로운 가족이 늘어날 예정이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다. 한편 미영도 친구들에게 딸의 임신 소식을 알렸다. 정말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응, 8주 됐대. 축하해. 너 이제 할머니 되는 거야? 그러게. 아직 실감이 안 나. 사위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셔?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친구들은 정수와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다. 되게 좋아하세요. 벌써부터 손자 바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 고부 갈등 없이 지내는 거야? 네, 잘 지내요. 실제로 이제는 정말 그랬다.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고 현재는 평범한 사돈지간으로 지내고 있었다. 3월이 되어 수진이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입덧도 심해져서 자주 쉬어야 했다. 수진아, 괜찮아?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입덧이 좀 심해서 그래. 그럼 회사 휴가 내고 쉬어.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다니다가 나중에 휴가 낼게. 영희는 며느리를 위해 입덧에 좋다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다. 미영도 자주 와서 딸을 돌봐주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이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손자 엄마인데. 네, 고마워요. 정수도 퇴근 후에는 수진이의 상태를 꼼꼼히 챙겼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아버님, 오늘 검진받고 왔는데 아기가 건강돼요. 그래, 다행이다. 혹시 성별은 알 수 있었니? 아직 너무 이르대요. 나중에 알려주실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이제 정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5사람이 아기용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아직 성별을 모르니 중성적인 색깔의 용품들을 골랐다. 이 베이비카 어때? 민호가 물었다. 너무 비싸지 않나? 수진이가 가격표를 보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사줄게. 정수가 말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첫 손자인데. 미영도 옆에서 이것저것 고르고 있었다. 이 담요 예쁘다. 부드럽기도 하고. 정말 예쁘네요, 엄마. 영희는 아기 옷들을 보며 흐뭇해했다. 이런 작은 옷들 보니까 정말 아기가 오는구나 싶어. 5사람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은 어느 평범한 가족과 다르지 않았다. 몇 달 전의 갈등이 거짓말 같았다. 점심 뭐 먹을까? 정수가 물었다. 수진이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 민호가 말했다. 저는 뭐든 좋아요. 그럼 일식집 어때? 임산부한테 좋은 메뉴들이 많을 거야. 미영이 제안했다. 좋아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아기 이야기가 나왔다. 이름은 어떻게 지을지, 어느 병원에서 낳을지, 육아는 어떻게 할지. 이름은 우리가 지어도 될까? 정수가 물었다. 물론이죠, 아버님. 좋은 이름 지어주세요. 그럼 사주도 보고해서 신중하게 지을게. 네, 부탁드려요. 이제 모든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과거의 상처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50년 전 미영과 헤어진 것이 아픈 기억이었지만 결국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영이라는 좋은 아내를 만났고 민호도 낳았고 그 민호가 미영의 딸 수진이와 결혼해서 이제 손자까지 생기게 되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영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영희가 말했다. 응, 정말 행복해. 너 덕분이야. 저 덕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 덕분이죠. 그래도 그때 장모님 일로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영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해요.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맞다. 2사람은 손을 잡고 조용한 공원길을 걸었다. 봄이 오고 있었고 나무들에는 새싹이 돋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5월이 되자 수진이의 배가 제법 나왔다. 이제 아기의 성별도 알 수 있었다. 남자아이예요. 수진이가 기쁘게 소식을 알렸다. 정말 아들이야? 정수가 기뻐했다. 네, 아버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우리 손자구나. 영희도 기뻐했다. 미영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수진이가 아들 엄마가 되는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 너무 기뻐서 그래. 민호도 아들이 생긴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다. 아버지, 이름 생각하셨어요? 응, 몇 개 후보가 있어. 사주까지 봐서 가장 좋은 걸로 정할게. 그날부터 집안은 아기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다. 아기방 꾸미기, 용품 준비하기, 출산 준비 등 할 일이 많았지만 모두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 8월 수진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정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정수의 정자와 민호의 민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우리 정민이구나. 정수가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조심히 안으세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예쁘다. 민호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 영희도 손자를 보며 감격했다. 정말 건강하게 잘 태어났네. 미영은 딸과 손자를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다. 우리 수진이 정말 고생했어. 엄마, 괜찮아요. 건강하게 나았으니까.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민이는 집안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물론 외할머니까지 모두 손자 바보가 되었다. 정민아, 할아버지야. 정수가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님, 아직 못 알아들어요. 수진이가 웃었다. 그래도 이야기해줘야지. 빨리 자라서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 듣고 싶어. 이제 집에는 매일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기 울음소리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행복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정민이가 수진이 품에 안겨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아기를 번갈아 보며 웃고 있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 미영이 말했다. 그러게요. 몇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영희가 대답했다. 정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꼈다. 50년 전에 아픈 이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민아, 할아버지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줄게. 정수가 손자에게 속삭였다. 아버님, 무슨 이야기요? 수진이가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정민이가 좋은 사람으로 클 거예요. 그럼 우리 정민이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깊은 사람으로 키울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영희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희야,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지? 그러게요. 손자까지 생기고. 50년 전에는 몰랐어. 진정한 행복이 뭔지. 지금 알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으며 새로운 생명이 이 가족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마지막으로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손자 정민이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집 안에서는 아기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박정수와 김미영의 50년 만의 재회로 시작된 가족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를 통해 더욱 깊은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을 뻔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인 정민이가 이 가족에게 더 큰 기쁨과 희망을 선물해 주었다. 때로는 상처받은 과거가 현재를 흔들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5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